202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도현 군 가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의 한 도로, 차량이 굉음과 함께 앞차를 들이받고도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물러나!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의 급가속, 당황하는 운전자까지 전형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된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되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주된 분석 근거는 사고 직전 차량에 자동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 가속 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꽉 밟았는데도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116km까지만 올라간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계속 100%로 밟았다 그러면 5초 후에는 속도가 최소 140km, 150km 이렇게는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116km밖에. 12살 아들을 잃은 지 반년, 아빠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와 소송 중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만 개가 넘는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는 전자장치들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해달라는 입법청원도 국회에 냈는데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들을 내놨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는 관련 법안 개정이 12살 도현이가 남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아마 도현이가 준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엔진에서 굉음이 나더니 앞선 차를 들이받고 600여 미터를 더 질주합니다. 차량이 지하 통로에 추락하면서 운전하던 68살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한 달여 후 유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엔진 굉음에 이어 차량 배기구에서 액체류가 배출됐고 흰 연기가 나는 등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운전자가 30초 넘게 계속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기록된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없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 입증을 운전자가 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제조사 책임을 강조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시 결과는 다음 달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숨진 손자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변속 레버가.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은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7천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결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뒷자리에 탄 손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12살 도연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도연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10개월여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가수 감정 결과와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사고입니다. 같은 도로에서 같은 차량으로 진행된 국내 첫 사고 재현 시험. 당시 차량에 부착된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토대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한 달여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유가족 측이 공개했습니다. 1차 추돌이 있은 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았다는 마지막 5초. 재현 시험에선 시속 110km의 속도가 각각 124km, 130km로 올라갔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했던 결과치가 더 느립니다.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속도가 낮고 그다음에 가속이 느렸던 것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가정한 재현 시험 결과도 차량 제조사 측이 주장한 변속 패턴과 달랐고 분당 엔진 회전수 같은 주행 데이터도 국가수 분석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은 게 아닌 급발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에서 운전자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족 측은 이번 재현 시험 결과에 대해 국과수와 자동차 제조사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